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그 6장 데이터 시각화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케일 함수까지 배웠고요. 스케일 로그 함수까지 배웠고, 오늘은 이제 코드 플립 함수 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07페이지, 207쪽부터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208쪽에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를 플립한다는 거니까 이제 축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난 시간 이어서 하긴 하겠지만 라이브러리에 뭐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잘 장착을 하시고요. 물론 인스톨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ggplot2 패키지도 잘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겟마인더 데이터도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잘 장착을 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겟마인더에서부터 필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컨티넌트가 아프리카 대륙 여기에서 이제 컨티넌트는 쓸 때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간이 물을 때는 등호 두 개 써야 됩니다. 그리고 ggplot 한 다음에요. aesthetic, country, 그리고 life expectancy 이렇게 하고요. 지온 바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탯은 identity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X축을 컨츄리로 하고 Y축을 뭐 라이프 익스펙턴시로 이렇게 그려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보면 이쪽 수치는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로로 우리가 보통 이제 글자를 표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글자들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미국, 뭐 중국 하면서 이제 경제 규모 순위 같은 거를 쭉 나열할 때 보면 Y축을 대체적으로 국가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기도 편하고 이런 글자들이 가로로 배열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하나 더 하시고 지움이 아니죠. 여기서 코드 플립을 하겠습니다. 코드 플립 함수를 적용을 하면 자, 요렇게 여기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X축에서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별로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교수님, 뭐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이거 뭐 좀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는 없나요? 예, 이런 기능도 이제 뭐 여러분들 책에 곧 나옵니다. 211쪽에 나오는데 뭐 그 기능을 한번 같이 여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수를 하나 두는 것도 좋은데 뭐 변수를 안 두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X축은 컨츄리고 Y축은 요 코드 플립 없을 때 이제 얘기입니다. 자, X축은 컨츄리, Y축은 라이프 익스펙턴시인데 요 컨츄리를 정렬을 하고 싶어요. 다시 정렬한다. 리오더 이렇게 리오더 함수를 써서 이 컨츄리를 리오더를 할 건데 어디에 대해서 라이프 익스펙턴시에 대해서 리오더를 한 다음에 그려라 라고 한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리오더 그러니까 컨츄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전에는 X축이 그냥 컨츄리로 되어 있었는데 리오더 컨츄리를 라이프 익스펙턴시에 대해서 정렬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정렬하고 난 다음에 코드 플립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코드 플립 하기 전에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코드 플립 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샵을 쳐버리면 코드 플립을 없앨 수가 있죠.
요렇게 하면 자, 요거는 오름차순인데요. 오름차순. 이렇게 오름차순인데 코드 플립을 여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0으로 하다 보니까 코드 플립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예, 제일 높은 것이 여기 위로 제일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큰 게 제일 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교수님 이거 순서 바꾸고 싶은데요. 위쪽이 좀 작고 아래쪽이 좀 크면 안 됩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오름차순이냐, 요건 이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드 플립이 되는 바람에 코드 플립을 했더니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오름차순처럼 보이는 거죠. 예,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 요걸 없애고 한번 보면 마이너스 하니까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없애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를 갑니다. 근데 이걸 코드 플립을 하다 보니까 예, 요렇게 내림차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예, 코드 플립 함수는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y축이 리오더 이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앞쪽에서 그냥 정렬을 하고 그거를 뭐 n이라는 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표현을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 x축이 요거니까 코드 플립했으니까 x축이 이제 y축에 표현되겠죠. 그게 그대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플립을 하면서 이렇게 글자가 많은 경우 뭐 여기 사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뭐 문자들이 많이 겹쳐 있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 플립을 잘 사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뭐 막대 그래프로도 그려봤다가 점으로도 그려봤다가 선으로도 그려봤다가 하면서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예제도 많이 풀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기능들 한두 개씩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헬프 기능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여러분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 208페이지고요. 기존에는 너무 이제 컬러 팔레트가 너무 색상이 너무 정해져 있다. 나는 좀 색상을 바꾸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R 컬러 브루어 여기 라이브러리를 장착을 하시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브루어 올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팔레트가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 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색상 팔레트가 있고요. 좀 깨지네요. 예, 색상 팔레트가 있고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 팔레트를 적용도 해보고 다양한 팔레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팔레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란색 계열로만 나타내고 뭐 오렌지를 선택을 하면 오렌지스를 선택을 하면 오렌지 계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셋2, 셋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컬러 팔레트를 보고 아 나는 이런 형태로 그리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9페이지 내용을 좀 따라 해볼 건데요. 여기 그냥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갭 마인더. 아까 전에 위에 이제 그 브루어를 다 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기본 팔레트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하는데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70 초과하는 그런 데이터만을 한번 뽑아가지고 그룹을 합니다. 대륙별로 그룹핑을 하고요. 한 다음에 summarize를 해서 n은 n 구분을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는데 컨트리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수를 세알려 보고요. ggplot
합니다. 에스테틱은 에스테틱 맞죠? 컨티넌트 N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지옴 바로 그리겠습니다. 바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스탯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덴티티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에스테틱을 또 하나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에스테틱이 없었죠. 그냥 아이덴티티로 끝나서 이제 약간 진회색, 약간 검은색 계열의 그런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요. 여기서 필 해가지고 대륙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세 이상의 70세 초과의 그 기대 수명을 가지는 데이터만 뽑아내서 이거를 대륙별로 한 다음에 대륙이 몇 개 있느냐 이제 숫자를 세알려서 대륙 내에 나라가 몇 개 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몇 개 있느냐 세알리고 난 다음에 대륙별로 그 개수 그 나라 개수를 이렇게 한 거죠. 유럽 나라 국가가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대륙별로 또 국가 수가 좀 다르니까 뭐 엄밀한 그건 아니지만 비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대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온바 해서 이제 그 개수 자체를 그려주는 거고요. 예, 색깔 자체는 채우는 막대 그래프 채우는 색깔 자체는 대륙별로 하겠다 해서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팔레트가 찹니다. 색상이 찹니다. 자, 요거를 컨티넌트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스케일 필 브루어 함수를 이용을 한 다음에 팔레트를 여기서는 스펙트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럴 팔레트 여기에 L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예. 팔레트 해서 이제 스펙트럴로 하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색상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파란색 계열로 내가 한번 보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보이죠. 파란색 계열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스라고 이제 하면 이제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가 높고 낮고 뭐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뭐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는 지역, 적게 창궐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같은 색상 계열에서 진하고 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일 필 브루어라는 이제 함수를 또 이용을 해서 또 팔레트를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시각화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 211쪽에 보시면 리오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 나오죠. 미리 했는데 여기 지지플롯 하실 때 여기서 리오더를 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내가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리오더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컨티넌트를 예를 들면 n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요. 오름 차순으로 그려지는 것이고요. 나는 내림 차순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보셔도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코드 플립도 여기에 적용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린다던가 마이너스를 또 없애서 이렇게 그린다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대륙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대륙별로 채우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를 왜 정렬을 컨티넌트별로 이렇게 색깔만 정렬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에스테틱에서 늘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를 이제 컨티넌트에 대한 그러니까 A, B, C, D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오더를 한 다음에 이 컨티넌트를 뭐 n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하시면 이제 유럽이 가장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현이 되고 오세아니아 쪽으로는 이렇게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는 뭐 나라 개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이거는 면밀한 비교는 아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되는 부분은 항상 웹서핑, 헬프 기능을 잘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탐색해 보자 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facetLab이라는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겟마인더에서 ggplot을 그립니다. 에스테틱을 해서 gdp per cap 이렇게 하고요.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그리는데 컬러는 컨티넌트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옴 포인트 알파 값은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죠. 0.2 정도로 하고 여기에 face it wrap 이렇게 합니다. wrap 이렇게 해서 어디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라고 됐고요. face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측면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 로그 10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 요거 앞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겟마인더 데이터에서부터 x축을 GDP per cap 그리고 y축을 라이프 익스펙턴시로 해서 컬러링은 이제 대륙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라. 그리고 이걸 포인트로 하는데 이제 겹치는 거를 대비해서 약간 이제 투명도를 조절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면 뒤에 거를 없애볼게요. 없애고 그냥 로그 스케일을 좀 앞으로 해볼까요? 컨트롤 X 할게요. 로그 스케일까지 먼저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체 나라에 대해서 그 대륙별로 구분을 해서 나오죠. 근데 이것을 연도별로는 어떻게 뭐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지금 겟마인더 데이터가 취득된 모든 연도 데이터가 여기 다 누적돼서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쪼개보자 라는 겁니다. 연도별로 쪼개보자 라고 해서 연도별로 1952년도부터 5년 간격으로 2007년까지 이렇게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항상 유럽 대륙은 위쪽에 계속 연도에 상관없이 위쪽에 분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눈으로 이제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뭐 확실히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4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점점 연도가 증가할수록 40 밑으로 있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도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아래쪽에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뭐 아메리카나 아시아 요런 쪽에 분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페이스랩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기존에는 뭐 별로 구분하자라는 것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막 데이터를 따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냥 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 요 기능 하나로 이렇게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이 연도죠. 연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자동으로 구분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아주 좀
좋은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4쪽입니다. 214쪽은 쿠웨이트의 경제지표 변화와 특성을 한번 탐색해 보기 위한 자료인데요. 일단 뭐 이렇게 기름이 나는 나라와 뭐 우리나라를 이제 좀 비교해 보는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뭐 그 유가 흐름과 연계한 이 나라의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어떤 GDP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겠죠. 예, 뭐 라이프 익스펙턴시 보는 것도 좋고 여기서는 이제 GDP나 경제 규모, 경제 지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마인더 데이터에서 필터를 합니다. 그리고 연도를 먼저 정했네요. 1952년. 예, 그리고 GDP per cap 해가지고 만, 예, 만.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만, 컨티넌트는 아시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GDP per cap 여기가 이게 맞지 않나요? GDP per cap GPD로 적었군요. GDP. 자, 항상 이렇게 오타가 좀 자주 납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GDP per cap이 여기 수치 만 초과한 나라 그리고 1952년도 이렇게 필터링 해보면 예, 쿠웨이트만 이 수치를 넘네요. 1인당 GDP가 10,000불 이상인 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예,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자, 1952년도인데요. 맞죠? 예. 예, 쿠웨이트가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떤 1952년도에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52년도는 없애고요. 컨츄리를 그냥 쿠웨이트로 정하겠습니다. 컨츄리는 쿠웨이트. 아까 여기 찾은 여기 나라 명을 잘 기억해 놓고 그 명칭 그대로 이렇게 적어야지 나오게 됩니다. 쿠웨이트고요. 얘를 이제 ggplot.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단순히 그려보면서 변화 추이를 쉽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장까지는 5장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그냥 숫자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추세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GDP per cap 이렇게 해서 그림은 지온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지온 포인트 그냥 그리고요. 그리고 라인도 같이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던 쿠웨이트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현재 뭐 2007년도는 이렇게 머무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퓰레이션도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파퓰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예, 인구도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구 증가 때문에 1인당 GDP가 이제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GDP를 아예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양상을 우리 아시아 국가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코리아하고 리퍼블릭 이렇게 점까지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파퓰레이션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우리도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GDP per cap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을 그대로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를 뭐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한국과 쿠웨이트를 같이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를 이제 쿠웨이트까지 하시고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그래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뭐 컬러를 예를 들면 이제 컨트리별로 이제 그리자라고 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쿠웨이트는 이렇게 1인당 GDP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GDP per cap을 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구를 한번 본다.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그 쿠웨이트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는 GDP 자체를 좀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GDP를 한번 또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내려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이제 곱해서 GDP per cap에다가 인구수를 곱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 두 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을 더 추가해야겠죠. 뮤테이트를 하겠습니다. GDP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GDP per cap에다가 인구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지플롯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지플롯으로 마찬가지로 연도인데 여기에 GDP를 해서 GDP를 한 다음에 포인트와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총 그 GDP가 1950년대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점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GDP 이제 차이를 보이게끔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인 이제 쿠웨이트와 천연 자원은 없지만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이제 다양한 기술 개발해서 이렇게 커온 한국과의 어떤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뭐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나라들을 여기에서 뭐 아시아 국가라든지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국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또 약간의 통찰력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6장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그 221쪽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단어 문제들이 있는데요. 단어 문제 하면서 데이터셋을 좀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헬프 기능 같은 경우에 그 옵션 같은 거를 조금 잘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연습 문제라든지 단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같이 좀 이어서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베이스 R 쪽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지플롯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지플롯2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명은 지지플롯2인데요. 함수는 지지플롯으로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플롯을 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형태, 지옴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옴 포인트로 하겠다 아니면 뭐 지옴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쳐보면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지옴 바 뭐 이런 형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 점으로 그릴 거냐 바로 그릴 거냐 그리고 이거를 뭐 라인으로 그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에스테틱을 해서 그러니까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x, y 위치에 데이터가 위치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컬러를 기준으로 뭐 어떤 데이터를 컬러링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ggplot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뭐 겟마인더 데이터로부터 어떤 처리를 하죠.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뭐 필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처리를 쭉 합니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ggplot 해서 이제 x, 뭐 y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는 뭐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배운 게 뭐 컬러 팔레트도 우리가 조금 바꿔봤고요. 그리고 페이스 랩이라는 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컬러 팔레트나 뭐 이제 스케일링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 요약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겠네요. 스케일 팩터를 해서 x축을 뭐 로그 10으로 하겠다, y축을 로그 10으로 하겠다라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드 플립, 코드 이제 코드라는 것은 이제 좌표축이죠. 좌표축을 그 x축이랑 y축을 바꿔보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오더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연속성 있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랩, 요게 좀 또 유용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 물결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연도별로 내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R의 어떤 플롯 기능, 그리고 여기 플롯 안에서도 옵션이 많습니다. 옵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 헬프 기능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ggplot2 패키지는 이런 디플라이어 패키지처럼 쭉 파이프 연산자로 쭉쭉쭉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것을 그려보고 하는 형태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다. 결국은 데이터 시각화는 다양하게 여러 예제를 통해서 해보시면 조금 더 감을 익힐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보면서 이제 통찰력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각화 기능들이 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연습 문제와 단어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